2024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에서 여러분 또 우리 함께 또 만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선하고요. 우리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이 전국의 많은 수험생 정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참 애쓴 하루였죠. 첫 시험이었는데 첫 학평이었는데 어땠어요? 우선 오늘 하루가 참 길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필적 확인 문구란에 있었던 그 문구인데 혹시 기억나요? 아침에 국어부터 해서 탐구까지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썼는데 사실 막 문제에 집중하고 OMR 쓰고 검토하고 그런 과정에서 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징검다리 선들선들 밟고 오는 봄바람. 우리가 봄바람 느낄 겨를도 없이 오늘 참 집중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정말 하루를 진짜 불살랐어요. 그렇게 고생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좀 칭찬부터 좀 합시다. 선생님 지금 사실은 이 한국사 강의, 한국사 총평이랑 한국사 문제풀이 막 마치고 이제 동아시아사 시작하고 있는데 두 과목 찍는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문제 풀고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탐구까지 훨씬 더 긴 하루를 보냈잖아요.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정말 너무 막 짠하고 막 애잔하고 기특하고 막 나도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야. 우리 학교 고3 친구들 시험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감정을 느꼈던 하루예요. 여러분 오늘 참 수고 많았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요. 이 시험 3월이 정말 주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몇 점이고 1등급 컷이 몇 점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3월 학평을 통해서 지금 단원별로 뭐가 나왔지? 내가 맞춘 것은 이 내용인데 이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맞췄는지, 이건 틀렸는데 헷갈려서 틀린 건지, 아예 그 내용이나 그 단원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 건지를 몰라서 틀린 건지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틀린 문제, 헷갈린 문제를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총평하면서 하나하나 문제 들어가는 거는 문제풀이에서 해드릴 거고,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쭉 풀면서 동아시아사 3학년 문제를 쭉 분석을 했어요. 실제로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이거는 1단원의 뭐 다운커어 문화와 양사어 문화가 이어진 뭐 룽산 문화야 이러면서 선사 문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북의 효 문제야. 근데 여러분이 수능 특강으로 복습을 할 때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수능 특강 1단원에서 10단원까지 있는 그 수능 특강 목차에서 이거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복합돼서 출제가 되는 문항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7단원의 개항이야, 이거는 9단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지. 3번 진시황제 문제야. 그러면 1단원의 국가의 성립에서 나오네. 4번은 뭐야? 금나라 얘기야. 어떻게 알았어? 맹한모국 있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가는 과정, 그 연습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단원별 대표 개념이 기출 주제에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3월이기 때문에 뭐 16번의 가도시 이게 요코하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실 뒷부분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요코하마는 진짜 동아시아 도시 문제에서 상하이 요코하마만큼 자주 나온 게 없거든요. 대표, 막 간판 스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대약진 운동. 선생님 저 맨 뒤에까지는 다 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수특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수능 개념 아직 다 못했어요. 10단원까지 못 갔어요. 괜찮아요. 헌데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대혁명은요, 정말 많이 역시 간판 스타로 10단원에서 나오는 거고요. 18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나왔습니다. 사파 문제로 나왔어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요, 전후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된 일본이 주권을 다시 회복했다.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대표 간판 스타들만 조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2번 북이 효문제의 하나정책, 3번의 진시황제. 이 사람이 진시황제니 한나라 무제니 한나라 고조니 아니면 흉노의 묵특선언이, 이거 늘 사실은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고요. 5번에 태정관을 통해서 이게 이관 팔성인 거 알겠어? 다이오 일령인 거 알겠어? 이거 지금까지 진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되기도 유명한 애인데 알겠어? 라는 걸 묻는 거예요. 12번에 뭐 동아시아 서민문화와 관련해서 막 우기요에 주면서 뭐 스모 얘기하면서 이거 에도막부인데 이거는 조선 후기인데 이거는 명청 시대인데 이러면서 사실은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겁니다. 14번 개항 난징 조약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황제가 막 임칙서 막 탓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게 무슨 조약이 무슨 전쟁이야? 제1차 편전쟁인데 그거를 마무리한 조약의 내용을 묻고 있잖아요. 7단원은 늘 개항과 관련된 조약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되는 거야. 한국사에서도 이번에 한국 광복군 문제가 그 군가 이렇게 해서 사파 3명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15번에 역시 동아시아사에서도 한국군 문제가 나왔습니다.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한 전례식 성명문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실제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같이 하는 친구들 한국사는 당연히 다 하니까 이거 얼마나 사실 감사한 문제예요. 한국광복군과 조선에 이용되는 역시 동아시아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의 항해 투쟁과 관련된 우리의 독립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부터 우선 아는 게 3월달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변별력 높은 문항 뭐가 제일 어려웠다.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4번이 뭔지 알겠어? 5번의 귀국이 어느 나라야? 야 20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토 분쟁과 관련된 이 지역이 다 어딘지 알아? 이걸 네가 지금 정답을 맞힌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 알아? 라고 묻고 싶은 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는요. 10번의 닝보 문제예요. 너긴 어디야? 너는 어디니? 뭐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닝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송대의 이 지역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명대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시박사가 없어진 다른 내용들을 주면서 이 도시와 관련된 탐방 문제로 냈기 때문에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낯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대일본 제국 헌법 문제인데 사실은 대일본 제국 헌법 문제와 그 바로 이듬해에 만들어지는 일본의 제국의회 같은 경우는 한 6월 모평만 지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메이지 정부의 여러 정책 중에 너무나 확실하게 대표성을 띠고 암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뽑았느냐? 연표 문제로 나왔고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는 게 1889년인데 일본 제국의회가 설립된 게 1890년인데 이게 연표의 한 지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연도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려웠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뭐 네덜란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어저께 동아시아사 촬영을 했거든요. 동아시아사 우리 실력 플러스에 네덜란드 문제가 거의 똑같이 21번이랑 나왔어요. 똑같이 나가사키, 똑같이 바타비아 얘기하면서 아직 사실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정리가 잘 안 됐으면 어려웠을 수 있지만 간판 스탄 문제라는 거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판 스탄데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어? 3점이라고 해서 다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간판 스타들을 냈어. 근데 조금 접근이 다르거나 유형이 다르거나 사료를 새로운 걸 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은 이게 뭔지를 확실하게 아는지 일본 최초의 철도 도쿄에서 요코하마 1872년 이거 알아? 요런 것들 선에서 여러분들이 꽉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진짜 많이 나온 애들인데 나만 혹시 모르고 있는지 그런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챙기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동아시아사 수능 개념 들었습니까? 수능 특강까지 들었습니까? 한국사랑 지금 동아시아사 달라요. 수특에 있는 문제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다 푸셔야 돼요. 수능 완성도 마찬가지예요. 꼼수 없어요, 여러분.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연계 문제 다 푸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풀어야 되고요. 헷갈리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헷갈린 문제가 있으면 별표 쳐버리고요. 몇 단원에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 틀렸던 거, 맞았는데 틀리거나 헷갈렸는데 이번엔 맞았는데 다음에 틀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어요. 우리 그 약속만 해요. 그 약속만 해놓고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동아시아사 1번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 문제풀이로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